장동건 씨, 김희애 씨, 수연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허진호 감독님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경구 씨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통의 가족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 재환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동건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학과 의사 재규 역할을 맡은 장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애 씨. 네, 안녕하세요. 보통의 가족에서 가족을 지키려는 영경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애쓰는 조금 끼지 못하는 듯 하지만 또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지수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의 가족을 감독한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보통의 가족의 네 분의 우리 주역분들 그리고 허진호 감독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니까 이 작품 2024년 최고의 문제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항상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작.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굉장히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편만 봐도 정말 휘몰아치는 몰입감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끊임없이 등장하는 해외 정말 평들, 극찬의 평들이 지금 아마 기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개봉 전부터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감독님, 해외에서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개봉 전부터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오래 국내에서 이렇게 소개되기에 너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아쉽고요. 빨리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빨리 보여주고 싶다. 자, 사실 이 굉장히 개봉 전부터 이렇게 반응이 뜨겁다라는 건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특히 보통의 가족이 헤르만 코흐의 소설이죠. 더 디너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이 원작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원작 소설이 워낙 많은 또 사랑을 받은 소설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엄청난 인기 소설인데 원작으로 하셨어요.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감독님? 글쎄요, 이 소설이 영화로도 한 번, 두 번,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화 감독들이 만들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와 그리고 또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야기가 한국적으로 가지고 오면서 한국에 맞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들어가는 차별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한국적인 또 상황이 결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고 디테일장인 또 우리 허진호 감독께서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CCTV 캐릭터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몰아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그야말로 웰메이드 서스펜스 작품이 무엇인지 왜 문제작인지가 느껴지는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통의 가족 대체불가 스틸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캐릭터 이성을 지키려는 재환입니다. 자, 재환의 스틸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수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매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설경구 씨, 이번에 재환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되게 냉철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또 가족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서 어떤 살인범의 변호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사실 전작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네. 네, 이번에는 결이 굉장히 달라 보여요. 네. 예. 변호사의 업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캐릭터는 저한테 이제 어떤 주어진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저한테 주어진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이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 하는 그런 갈등을 하다가 글쎄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설경구 씨가 말씀하신 게 관객들에게 마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계속해서 재환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작품을 보면서 내내. 네,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정동구 씨나 김희애 씨나 수현 씨 모든 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를 저희가 보여주면서 관객분들한테도 이렇게 던져주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당신이라면 이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네. 좋습니다. 관객들도 보면서 함께 긴장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다음은 장동건 배우가 연기한 신념을 지키려는 재규 만나봅니다. 네. 자, 왼쪽의 스틸을 먼저 보면요. 다정한 소아과 의사로 분하셨어요.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라 저분한테 진료를 못 받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다정한 지금 소아과 의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게 어떤 인물인가요? 네, 되게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어린 환자의 생명을 또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런 다정다감한 인물인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이제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네. 네. 그 재규는 웰메이드 서스펜스라는 장르에 걸맞게 지금 두 장의 스틸이 굉장히 결이 다르거든요. 상반된 모습인데 오른쪽 스틸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담으신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장면은 이제 그 자신의 아이의 어떤 범죄 현장이 담긴 CCTV를 처음 보게 되는 그 장면의 스틸컷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상만 해도 그렇죠. 네. 저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상을 하기가 싫죠. 이 영화 찍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연기를 하다 보면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좀 하면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이제 실제 아이가 있으니까 자꾸 너무 구체적인 상상들을 하게 되고 굉장히 하기 싫은 상상을 많이 하면서 연기를 해야 돼서 그 점이 조금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마침 또 두 분이 형제시죠. 예. 네. 자, 말씀해주신 내용만 들어도 벌써부터 어떤 작품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영경 역시도 아이들의 사건 이후에 극심한 감정 변화를 겪는 인물인데요. 스틸 만나보시죠. 자, 감정이 고조되기 전의 연경이 지금 왼쪽의 스틸이 아닐까 싶은데요. 캐릭터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번역가예요. 굉장히 지적인 여자고 그리고 시어머님을 이렇게 좀 아프세요. 근데 모시고 살면서 간병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슈퍼우먼인데 아이의 그 범죄 현장에 담긴 CCTV를 보고 난 후에 또 원리 원칙주의자인 남편과 굉장히 부딪히게 되면서 혼란을 겪는 그런 여인입니다. 네, 그런 인물입니다. 영경. 허진호 감독님, 그 사실 이번 작품에서 김희애 배우의 정말 여러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먼저 되게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아마 볼 수 귀여운 있을 또 굉장히 무서운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계속 예쁜 모습에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같이 작업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여운 데가 있으시네요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블리라는 별명 생기는 겁니까? 히블리 마음에 드세요?
아, 욕하세요. 기품을 베이스로 가지고 이때 거기에서 귀여움과 굉장히 또 놀라운 폭발력, 예, 그런 모습들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수연 씨가 연기한 지수 만나봅니다. 역시 또 상반되는 스틸 두 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수연 배우는 이번 보통의 가족으로 한국 영화 첫 데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예. 자, 첫 캐릭터로 지수를 선택했어요. 지수는 어떤 인물이길래 끌리신 겁니까? 일단 지수는 그냥 보면은 굉장히 좀 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젊은 와이프인데 또 이 여자는 어린 아이가 있고 이제 부모가 되어가는 거를 배워가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가족의 대화에 껴서 한쪽에서 들으면서 내가 약간 뜬금없기는 하지만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본인도 부모로서 어떤 게 맞다라는 거를 자꾸 알아가고 그 신념이 좀 더 강해지는 네, 그런 성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성장하는 과정을 네, 네. 영화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그 함께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 감정선이 계속 바뀌는 네, 네. 예,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이 역할 지수를 연기하면서 허진호 감독님과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 캐릭터들 중에 어쩌면 가장 좀 뉴트럴한 감정의 사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못 끼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그 경계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감독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제 눈높이에 맞춰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감독님께서 화이트라는 컬러를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이렇게 화이트를 입었는데 이제 화이트 수연, 네. 백수연 씨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감정적으로 뜻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여자가 아닐까. 그래서 화이트라는 색깔을 주시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왜 디테일 장인인지 대간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컬러를 탁 주면서 그 캐릭터를 완성시켜 주는데 조각을 맞춰 주신 것 같아요. 자, 감독님과 또 우리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통의 가족의 첫 단추가 정말 제대로 잘 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2024년 가장 파격적인 문제작 보통의 가족 탄생 배경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비하인드 더 씬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네. 비하인드 씬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 영화 제목은 보통의 가족인데 정말 보통 아닌 작품이 탄생을 했고 감독님 배우분들이 감독님과 따로 있을 때 인터뷰를 한 걸 지금 이제 보셨는데 다 예전부터 허진호 감독님과 꼭 한번 작품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저도 다 예전부터 물론 이제 동건 씨는 한번 같이 작업을 맞아요. 했었고요. 네. 설경구 배우는 정말 아주 오래전 한 20몇 년 전부터 같이 꼭 작업해보고 싶었고 우리 김예 배우도 한번 만나서 같이 작업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연 배우는 이제 이번에 첫 첫. 영화 한국 영화 데뷔작. 같이 작업하고 싶은 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몇 년뿐이 안 됐지만은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이렇게 촬영장이 즐거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분의 배우들이 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이라는 곳이. 너무 사이가 좋았고 덕분에 이렇게 감독이 촬영장 가는 게 약간 무섭거나 약간 두렵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네 분의 배우들이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함께하고자 했던 염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범접불가 키워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배우들과 감독님이 모인 만큼 보통의 가족 정말 보통 아니다라는 생각 제작 영상 보면서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봅니다. 보통 아닌 화제작입니다.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그리고 제44회 판타스포르토 국제영화제, 제38회 프레브르 영화제 등 정말 초청 영화제 이름만 쭉 얘기하면 오늘 제작 발표가 끝나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 초청 횟수만 무려 19회인데 기자님들 이게 놀라운 게 제가 사실 보통의 가족 제작 보고의 이 대본을 지난주 금요일 저녁 때 처음 받았어요. 그때 18회였거든요. 근데 어제 최종본을 받았는데 19회로 늘었어요. 주말 사이에 초청 횟수가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엄배할 때쯤에 20회가 넘어가지 않을까, 예, 기대를 살짝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경구 씨? 감독님은 현장 오시는 게 즐거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네 명이 모이는 씬을 찍을 때 저는 좀 두려웠어요. 오히려 굉장히 긴장을 하고 가야 됐었고, 옛날 그 필름으로 찍었으면 아마 한 깡통에 못 채우고 왔을 정도의 어떤 긴 시간을 그 한 호흡으로 이렇게 찍어야 했었거든요. 안 자르고 중간에. 다 네 사람이, 네 명의 배우가 다 긴장한 상태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카메라 위치 바꿔가면서 계속 또 앵글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또 반복하고, 그런 과정이 저희는 뭐 짜릿할 수도 있지만 긴장해야 되고 몰입하지 않으면 또 그걸 또 놓치게 되니까 그런 호흡들이 되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 비록 뭐 피 터지고 뼈 부러지는 그런 액션 영화는 아니지만 이 국왕 액션이라고, 그렇죠. 예, 서로 저는 이 국왕 액션보다 더 강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야기가 거기서 오는 그 강렬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극강의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정말 스크린 안에서 아무도 액션을 하지 않는데 내 몸이 굳어가는 느낌, 예, 그런 긴장감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촬영 현장이 마치 연극을 한 편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긴 한 씬이 거의 뭐 중편 연극 하나, 특히 이제 식사 시간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뭐 몰입해야 되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놓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자체에서 이미 그런 긴장감을 배우분들이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이제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통의 가족이 웰메이드 서스펜스로 전 세계에서 반응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런 수치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장동건 씨 들어보셨어요? 보통의 가족이 로튼 토마토 무려 100%예요. 수현 씨 처음 들었죠? 네, 로튼 토마토 지수가 100%고 러닝타임을 가득 채우는 배우들의 미친 연기, 그리고 가슴 깊이 오래 남을 강렬하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걸작,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작품 등등 해외에서 지금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장동건 씨가 봤거나 들었던 극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리뷰. 그냥 저도 뭐 그냥 영화를 이제 그 토론토 영화제 때 완성된 것을 이제 한번 봤는데, 예. 저 역시 관객 입장에서 강렬하고 마음을 동요시킨다. 그 부분이 저도 이 영화를 뭐 제가 출연한 영화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딜레마에 대한 고민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들, 또 뭐 인간의 본성, 뭐 양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뒤섞이고 휘몰아치면서 영화가 끝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을 동요시키는 작품이다라는 리뷰가 제 개인의 어떤 심정 같았어요. 다
공감을 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리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키워드 만나봅니다. 보통 아닌 캐스팅입니다. 자, 사실 보통의 가족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배우분들이 이 한 작품에서 만났다라는 점인데요. 자, 현장에서도 네 분의 합 정말 가족 같았을 것 같아요. 김희애 씨 어떠셨나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이렇게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세 분도 꽤 오래 하셨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처음 뵙고, 물론 설경구 씨는 더 문이란 영화에서 같이 했지만 만난 적이 없어요. 저 두 분이 예, 통화만 하시죠? 통화만 계속? 예. 해갖고 만난 적이 없어서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했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실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힘이 여지껏 이렇게 롱런할 수 있게 이분들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편안했고요. 하여튼 작업하면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배우병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봤었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고 최고의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실하게 연기에 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저도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좀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시너지라는 게 상대 배우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나 역시도 그게 계속 뿜어져 나오거든요. 수연 씨, 사실 대선배님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촬영하는 시인들이 꽤 많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연기 파티, 연기 잔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테이블에 앉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일단 관객처럼 보는 마음이 참 편안했고요. 네. 저는 그냥 출근하면 된다. 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아니, 농담이고, 저도 이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뚫고 내 대사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편안하게 대해주신 부분도 있고, 또 설경구 선배님은 저희 또 남편으로 나오시니까 얼마나 사실 어려운 선배님인데 정말 편안하게 재밌게 또 해주시고, 저도 선배님이 항상 모니터를 보러 뛰쳐나가시는 그 모습. 네, 제가 나도 와이프니까 쫓아나가야지 하면서 재밌게 했습니다. 부창부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설경구 씨, 이 대답을 받아서 우리 아내와의 호흡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아니 지금 부부가 좀 멀리 앉아 계시는데, 그렇다면 장동건 씨, 우리 부부 호흡 좀 얘기해 주시죠. 김희애 저희요? 씨와 예. 아, 네. 그 저도 이제 뭐 사실 그동안에 했던 이제 역할들은 이렇게 좀 현실에 발붙어 있는 캐릭터들을 연기를 많이 못 해봤어요. 사실 뭐 어떤 뭐 전쟁터 속의 인물이라든가 뭐 깡패라든가 뭐 킬러라든가 뭐 정말 다채로운 삶을 사셨네요. 해적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장르 영화에서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는 정말 정말 이렇게 현실적이고 현실에 발붙여 사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 이런 것이 저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히 또 이제 그 부부로서 이제 부부에 대한 연기도 해야 되고, 근데 김희 선배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연기하면서 첫 촬영도 그랬고, 끝나고 첫 촬영 같이 끝나고 나서 괜찮겠다. 네, 잘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만큼 이렇게 둘 장면에서는 좀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저를. 네. 많이 이끌어 주셨다고 했는데 김희애 씨도 화답을 한번 네 어떠셨나요 이번에? 뭐 좀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이죠. 연상이에요. 그 중에서 아무튼 장동건 씨 우리 재규의 부인으로서 뭐 너무 좋고, 근데 뭐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장동건 씨가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뭐 같이 작업은 안 했지만 봐와서 그냥 이렇게 청춘, 젊은 이렇게만 느꼈는데 이번에 같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셔갖고 참 좋게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시는구나. 인간으로서도 배우 이상의 그 인간으로서도 발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멋있는 배우가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청춘의 대표 주자에서 이제 중후함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장동건 씨죠. 좋습니다. 자, 이 정말 보통 아닌 캐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합니다. 보통 아닌 디테일입니다. 사실 뭐 허진호 감독님은 뭐 이 자리에 계시는 기자님들과 뭐 예비 관객 여러분들도 모두가 아실 거예요. 디테일 연출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연 배우께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번에 허진호 감독님과 첫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나요? 그 디테일 직접 보신 소감? 좀 외국 현장 같기도 했어요. 그래요? 사실 외국이 굉장히 그 리허설의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하는 편인데 정말 섬세하게 리허설 전부터도 사실 저희 거의 초반 처음 선배님 설경구 선배님 뵀을 때도 저 7시간 앉아 있었어요. 물만 마시면서. 근데 너무너무 지루함 할 틈이 없을 정도로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이 말이 정말 와 닿는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계속 어떤 자리에 있든 뭘 하고 있든 던지시는 감독님을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그 인물에 스며들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시는 거죠. 자, 설경구 씨는 인터뷰에서 허진호 감독님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전에 그 공공의적인가 그 동해 쪽에서 찍고 있는데 네. 저희가 좀 일찍 끝나서 그 인근에서 허진호 감독님이 봄날은 감다를 찍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놀러 가고 싶어서 잠깐 갔는데 네. 슛 들어가는 걸 못 보고 집에 왔어요. 계속 배우랑 버스에 앉아서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찍어 했더니 아직 멀었어 그래가지고 갈래 그러고 왔는데 요새 이제 노동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하시고 사전에 우리 수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툭툭 이렇게 뭐 심각하지도 않으세요. 이거 어때? 뭐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거 좀 바꿔볼까 이렇게?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그러니까 자꾸 배우한테 꾸준히 이렇게 생각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게 뭐 저희가 듣고 치우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이렇게 질문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은 그 뭐 장면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현장에서 수술 장갑 같은 거 하나 끼면 어때? 근데 저 그게 되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을까요? 근데 그냥 툭 던지신 건가? 그래서 한번 해보죠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런 디테일 저는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툭툭 던져 웃으면서 그것도 이렇게 소년 같은 미소를 띠시면서 이거 한번 끼는 거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저는 지금 죄송한데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설경구 씨. 그러면 예. 저는 장난하시나? 근데 이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하니까 또 끼워볼까? 이렇게 점차 이렇게 설득을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수평적인 상황에서 부드럽게 제안을 하고 그 수렴을 해주시니까 그 환경이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장동건 씨도 뭔가 떠오른 것 같은데요. 촬영 현장이 감독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번에 또 만나셨는데. 뭐 떠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지난번에 그 위험한 관계라는 영화를 같이 이제 한번 작업한 경험이 있고 이제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보통 감독과 배우의 어떤 관계가 현장에서는 이제 어떤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가 구현해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가 어떤 감독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을 해주는 반영해서 거죠. 구현시켜준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감독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와 함께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어떤 무엇을 내가 이번에는 뭘 해내야 되겠다 이런 연기할 때 중압감이나 압박감이 덜해요. 굉장히 덜하고 굉장히 배우가 편안한 것들 그 중에서의 최선의 것들을 그 찾아내 주시는 작업을 그 감독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배우에게 굉장히 좀 그 좋고 그 이런 표현으로 좀 유리한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진호 감독님과의 어떤 작품은 언제든지 환영. 네 환영입니다. 네. 아, 유리한 감독님. 네, 저는 예, 이런 또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좋은데요. 김혜희 씨, 어릴 적부터 꼭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어떠셨나요? 처음 그 리딩 날이 생각나는데요. 보통 그런 날은 그냥 이렇게 한번 읽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줄을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거 그래서 좀 멘붕이었어요. 그날은 저 처음 경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독님은 정말 한 센텐스 뭐 한 줄을 한 단어를 그냥 의미 없이 훅 그냥 보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없으세요. 그리고 그때 하여튼 리딩 때부터 그리고 막 이거 밥 3번만 먹으면 끝나는 영화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와, 그 정말 그 밥 먹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하나 한 장면 하나 한 대사 단어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정말 다 이렇게 손 터치를 하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야, 왜 장인인지가 느껴지고 왜 이 영화 보통의 가족이 2024년 최고의 문제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배우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완벽하게 알 것 같습니다. 감독님, 사실 참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지만 한 작품을 만들 때 정말 많은 고뇌를 하시잖아요. 특히나 이 작품은 한국적인 정서가 또 투영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인물들의 감정이 드러나는 작품인데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셨나요? 중점을 두신 연출에 있어서. 이 보통의 가족은 정말 어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신념, 나는 이러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것들이 그 자식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또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배우들이 어떤 그런 그 자기가 가졌던 그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긴장감 있게 그리고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금 이렇게 다시 봐도 저만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장에서 4명의 배우들이 보여주는 앙상블 그 긴장감은 정말 잘 못 느껴봤던 저도 여러 작품을 했지만은 그런 뭐랄까요 재미가 있었던 저도 관객이 되는 것 같았고 네. 맞아요. 사실 배우분들과 연출자의 고민이 많을수록 관객들이 즐겁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관객들이 이 작품으로 즐거움을 얻을 차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마이크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 2024년 최고의 문제작 보통의 가족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지금 무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기자님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헤럴드 김다솔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아까 한국적인 요소를 좀 넣으셨다고 했는데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장동건 배우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작인데 좀 소감 부탁드리고 또 김희애 배우님하고 설경구 배우님 너무 열일하시는데 또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을 좀 평가받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한국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국적인 요소라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아이들의 문제가 이 영화에서 큰 사건의 모티프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빈부의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상류층에 있어서의 책임감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에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또 벌어지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이신 건데요. 자, 장동건 씨 오랜만에 영화 복귀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뭐 그동안 드라마도 이제 한 편을 했고 했는데 어쨌든 영화가 이제 공개되는 시점으로 따지면은 이번이 6년 만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떨리고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설레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오게 되어서 지금 뭐 설렘 반 걱정 반 이렇습니다.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장동건 씨? 아닙니다. 너무 지금 감격스러우시죠? 네,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설경구 씨와 김희애 씨 최근에 또 돌풍을 일으키셨는데 그 전엔 또 우주를 또 탐험하는 작품에서 부부로 나오시고 정말 열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작품 또 두 분이 만났습니다.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싶으신지 설경구 씨. 네, 순서상으로는 더문 그리고 보통의 가족 그리고 돌풍인데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좀 몰려서 매년 이렇게 공개가 되게 됐는데 또 다른 또 김희애 씨랑 또 다른 또 모습의 다른 이야기의 또 다른 결의 작품이어서 또 다른 결의 작품이 있다면 뭐 열일이 아니라 백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네. 김희애 씨와 함께라면 백일이라도 하겠다. 예, 김희애 씨 무서워요 저는 좀. 자, 김희애 씨 이번에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 전작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판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가족에서는 정말 현실적인 그런 재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지금 막 무섭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좀 푼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이라면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라면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 오히려 좀 더 현실 세계의 그런 모습을 더 보시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진짜 이 땅에 발을 딱 붙인 현실적인 캐릭터로 돌아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 먼저 수연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첫 한국 영화 출연하시게 되셨잖아요. 그 소감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설경구 장동건 배우님 이번에 형제 호흡으로 처음 만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한국 영화. 네, 소감 좀 여쭤볼까요? 네, 이전에 제가 한국 영화를 할 기회들이 그래도 몇 번 더 어릴 때 있긴 했는데요. 뭔가 그때만 해도 나에게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 드는 역할들이어서 또 인연이 안 됐었는데 이 어린 엄마 지수인 것도 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허진호 감독님이라는 게 저는 참 재밌고 신기했던 게 제
꼭 무슨 버킷리스트처럼 꿈의 감독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감독님의 어떤 항상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들,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너무나 아이코닉한 여성 캐릭터들이 저는 참 매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정말 저는 행복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대화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같이 작업을 한다. 이거는 정말 대 감독님 옆에서 내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주셔서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훈훈한 현장입니다. 버킷리스트 속에 있었던 감독님과 작업. 그 버킷리스트에 몇 분의 감독님이 있었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이었어요. 1번. 진짜로. 와, 감독님 너무 좋네요. 훈훈합니다. 예. 자, 그리고 형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설경구 씨와 장동건 씨 이번엔 형제호. 네, 저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닮았습니까 저희 둘이? 그러면서 감독님한테 형제인데, 그래서 그냥 뭐 머리차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동건 씨랑 알고 지낸 지 꽤 됐죠. 제가 영화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뭐 배우들끼리 모일 때 항상 같이 있었고 해서, 근데 뭐 10년 만에 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판타지 같은 배우였는데 이렇게 또 발바닥에 땅에 붙여 있는 걸 같이 하게 돼서 제가 판타지를 하기 좀 무리고, 그래서 참 즐겁게 촬영 잘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깊은 사람이라는 걸 또 느끼면서 또 했습니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조금 이렇게 멀찌감치 있었는데 두 분이 그림체가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형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동건 씨 어떻습니까? 네, 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적으로 알고 지낸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런데 이제 작품을 이번에 이제 처음 같이 하게 되었는데, 예전부터 제가 그 뭐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그냥 형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술을 그렇게 많이 잘 마시지 못하는데 한 번은 이제 모임 같은 데서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깐 잠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그 경구 형 무릎에서 제가 머리를 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묵묵히 참으면서 견뎌주셨다는 거를, 그걸 제가 알고 있고. 그때부터 이미 형이었네요. 네, 그때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정말 형이다. 찐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또 특히 또 뭐 그 형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고,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뭐 연기를 하고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형이 왜 이 대배우가 되었는지 체감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정말 이야기가 너무 훈훈해서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요거 부탁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장동건 씨, 형 한 번만 불러볼까요? 형, 지금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한 번만. 형. 너무 좋네요. 예.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설경구 씨? 아닙니다. 다음 질문 받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자,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영상에서 보니까 수연 씨가 김희애 씨에게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작품에서. 자, 수연 씨 언니 한번 부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훈아 여기 형이 나왔으니까 자, 언니 한번 불러볼게요. 언니? 자, 이렇게 훈훈하게 보통의 가족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끝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구 씨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과 2024년 최고의 문제작 보통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 10월 초에 개봉을 하는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언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 누구에게나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고 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보시고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나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3자에서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와 이게 나의 이야기일 때는 또 어떻게 나의 본성이 변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영화 꼭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초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장동건 씨. 네, 그 1시간 한 5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관객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끝나고 나서의 어떤 그 여운과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 씨. 네, 보통의 가족을 찍으면서 정말 찐 작품을 하는구나, 정말 찐하게 연기를 했는데요.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여기 와서 그렇게 많은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비평가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화를 먼저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드디어 너무 저희도 설렙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연 씨. 네, 허진호 감독님만의 감성과 그리고 또 감성이 담겨 있고 또 생각도 많이 자극하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디너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참 잔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 영화를 보시면 그럴 틈이 없는 영화입니다. 재밌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그 토론토 영화제 작년에 간 게 지금 딱 1년째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영화제에 직접 가가지고 관객들과 만난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나라에서 초중반에 굉장히 많이 웃으시고 그리고 중반에서부터 굉장히 긴장감 있게 영화를 봐주셨어요. 반응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래서 국내의 반응이 너무나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 준비를 위해서 마이크를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 옆쪽에서 잠깐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